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 5월달 드디어 또 첫 번째 경마날 5월 1일 일요 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그리고 기술협회 지적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말과 월초가 이제 그렇죠. 그 사이인데 뭐 실제로 월말에 그걸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장산으로. 그렇죠. 마방에서 상금은 이제 5월달 상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좀 다르죠. 근데 월초 편성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성 좀 월날 편성 아닌 것 있고.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박영께서는 2경주하고 11경주 승부입니다. 마지막 경주 노리고 계시고요. 김태형 기자가 4경주, 8경주, 또 저는 3경주, 10경주 노리인데요.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결정이고요. 자, 배당판 인기도는 그 4번의 만보천하랑 8번의 상하벌 강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 10번 후리반은 편릴 텐데, 나머지 말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렇죠. 뭐 3판이라 봐야죠. 뭐 편성이 워낙 약간 편성이고 뭐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3파전인데 배팅의 축은 저는 10번 후리바람이라고 봅니다. 뭐 15주의 군별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뭐 상태감 전혀 이상이 없고요. 또 후리바람이란 마필은 뭐 부진마 레이스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뛰면 뛸수록 걸음은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저는 10번 뭐 후리바람의 선전이 뭐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1억 6천짜리 말인데 뭐 그때 맡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태 좋으면 뭐 좋죠. 그냥 네. 상태 좋으면 승부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러고 있네요. 이 편성에 못 들어오면 말도 안 하는 거죠. 혈통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신의 기복마저간의 혼전 경주로 봅니다. 액면상 4번 만보천하, 8번 상하벌 강자, 10번 후리바람이 나은 건 사실인데 일단 이찬호 기수가 4번 만보천하와 8번 상하벌 강자 두 마필을 조교시켜 놓고 물론 구조 마필을 하지만 상하벌 강자가 정말 우승까지 자신 있으면은 상하벌 강자에 기승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라서 일단 8번도 좀 불안 요소가 있고 4번 만보천하도 체중 변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쪘다 빠져 해서 좀 믿음이 들어가고 후리바람은 공백기가 있고 그래서 복병만 마필 변수를 찾고 싶은데 저는 한 번 더 6번만 별 중의 별 직전 경주도 한번 노려봤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이지만 아직은 좀 더 보여줄 여력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조만간 터뜨립니다. 그래서 6번만 별 중의 별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라 보고 싶습니다. 이해동 기수의 기승수를 믿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 마필의 잠재력은 최근에 임기영 기수 열심히 타가지고 안 됐길래. 알겠어요. 참고해 주시고. 뭐 따뜻해가지고 사이즈는 10이네요. 네. 어차피 지금 48 막근에 대길에서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대길이고 이렇게 트린 게 뭐 준대길이 준대길인데 10번도 까지는 더 쉽네요. 뭐 당연히 상태가 아주 뭐 설사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별 무탈해 보인다면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문생이 기생이란 것도 뭐 승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태감 좋아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박남규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이경주 국산 육군의 1300인데 자, 1번에 S클래스랑 3번에 무적의 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10번에 이제 비바플라이가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1번만 S클래스는 모르게 대한 적응 이게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가 상태가 좋았고 나름 최적 전개를 했지만 모르게 대한 적응이 안 되면서 밀렸고요. 이번 경주 선행 나간다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3번만 무적의 질주도 발주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연습 때는 발주가 잘 나가는데 실전만 가면은 늦발을 한다. 인기나 1번, 3번인데 두 마필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두 마필 다 부러질 수 있는 변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서 좀 난해한 경주인데 복병만을 본다면은 2번만 천하제패란 마필 물론 실전 보여준 거 없습니다. 실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가능성 자체는 좀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기습적인 승부
2번만 천하제표 정도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빵당기 외출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전형적인 기복만 편성이죠. 뭐 저는 뭐 원래 추천 경기를 기복만 잘 안 해요. 뭐 실동적 대입이 사실 어렵죠, 기복만은. 뭐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추천 경기를 가져온 것은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면 앞이 한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액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숨어있는 복병이 있다는 점에서 그 마피를 놓고 역시 복대본 막건도 가능한 역시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뭐 1번도 뭐 선행 가능성이 있는 인기마이기 때문에 팔렸는데 56kg도 참 부담이네요. 그렇죠. 이 시즌 인기말들의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또 3번의 무적의 질주도 지난번 경주가 또 원게이트에서 또 이게 또 몇 발 많아서 이번에도 뭐 쾌조의 스타트는 기대 안 치는 게 좋아요. 인기마들의 다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또 물고 늘어진다면 나는 복병마의 선전 충분히 가능하겠고, 그 대안으로서 방당기 요인의 또 특급 관리만 한 마리 좋은 성적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신승훈의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목사랑군의 1200 핸디캡인데, 뭐 일단 이번 경기는 주력 한방 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또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일단은 단통을 때리고 한번 들어가 보자. 또 자신이 섰던 게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추천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임이고요. 자, 배당판 인기도는 1번의 챔프하트를 중심으로 5번의 헬캣, 그리고 10번의 미래주역, 이렇게 지금 강체를 보이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충망 없는 혼전의 경주죠. 뭐 이긴 마필과 비인기 마의 격차가 정말 근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심리적으로는 정말 인기말을 다 지금 날리고 싶은 그런 행실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8번 썸마스터가 가장 재밌다고 봅니다.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마필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 속된 말로 사이즈는 뭐 썸마스터가 한 수 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승부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고, 7번 MJ 하시는 마필도 뭐 선의권을 따라간다면 앞선이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뭐 8번 썸마스터, 7번 MJ 핫, 이런 마필들이 재밌는 마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3경주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경주고 다들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파브마 썸마스터도 제가 봤을 때 취재 내용도 괜찮고 기본 사이즈도 좀 센 말로 보여지는데, 가장 재밌게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마 헬켓이 아닌가. 물론 3월 14일 경주 때 완벽하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전개가 조금 꼬이면서도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고, 뭐 선행마다 보내주고 안쪽에 따라가 준다면은 5번마 헬켓이 경주 전개상 가장 유리하지 않나. 5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번 경주 1번의 챔프하트가 이제 지난번에는 12번 게이트에서 싸우면서 입상권을 탈락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기창의 메리트는 충분히 안고 싸운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10번의 미래지옥도 아마 문세영이 계속적으로 타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은 불겠으나,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외를 제외한 조건에 있어야 한 방이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좀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복승 한 방, 경우에 따라서는 중배당 3보까지도 일단 갈 수 있는 경주, 3경주 신승훈의 승부차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이어지는 4경주는 또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구선학원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10번의 천지성공을 중심으로 6번의 데블맨과 7번의 검령 두 마리가 좀 잡혀 있는데요. 자, 대박 될까요? 10번은 천지성공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비록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거의 뭐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데블맨 같은 경우도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일단 데블맨도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기복이 심하다는 점에서는 못 믿는 마필이에요. 또 뭐 검령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이 3번 듀엘 폭풍이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고, 지난번 1700은 의미가 없어요. 1700은 안 되는 마필이고, 적정거리인 1300으로 지금 내려온 조건에 다시 적용기사라고 할 수 있는 문세영 기수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4경주 저는 노리는 복만 마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여건이나 전개 모든 상황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편성 자체는 승문전을 치르는 7번마 검령, 10번마 천지성공, 뭐 10번마 천지성공이 좀 낮긴 하지만 역시 승문전에는 변수가 있고, 6번 대불면도 제가 직전 경주는 무조건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00에 늘어난 55.5라면은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인기마들의 보란 요소를
깨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한 마필. 여건 자체가 좋아도 또 져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데뷔전 때부터 지켜봤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 여건상 딱 맞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정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상당히 좀 잘 나갔던 말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좀 그 계속적인 부진의 연대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지난번부터 좀 그럼이 과거에 좀 그럼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당히 또 능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 복병 바로 김태웅자의 또 승부마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경주는 구선영원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주 오경주는 이번에 수성 캡틴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에 플라이윙이 좀 근접해 있고 3번에 화이트 큐피드, 5번에 파워 정상 이렇게 지금 많이 좀 잡혀 있어요. 어디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수승캡틴은 제가 지난번에 레이스를 뛰는 걸 봐서 다음 경기 나오면 제가 무조건 꺾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기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이번 수승캡틴은 이번 경주에서 빼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져요. 데려가고 후자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하게 팔렸는데 저는 5번 파워 영상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도 2kg가 빠졌고 컨디션은 뭐 지난번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계속해서 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이라면 5번막 파워 정상의 입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웅이죠? 일단 이번 주 오경주 저도 이번만 수성 캡틴을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편성상 도저히 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2번은 인정하고 들어가겠는데 후차권은 3번 화이트 큐피트, 4번 플라이윙, 5번 파워 정상 셋 중에 한 마필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마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3번만 화이트 큐피트가 아니겠느냐. 예전에 뛰었던 가닥이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 늦발을 했는데 종반 걸음이 예전만큼 많이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발주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배당 여건이나 모든 걸 봤을 때 3번만 화이트 큐피드가 노릴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2번, 3번 막건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승 캡틴은 어쨌거나 뭐 지금 선행 말이 없어요. 단독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빼기 힘든 조건 같고 뭐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저는 7번에 해피 센세이션 뭐 다른 말도 이게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말필인데 뭐 지난번 보니까 상당히 또 그림이 올라와 줬고 이런 말들은 한번 기세가 타면은 또 기병마 레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연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병마 7번 해피 센세이션 배당 노리실 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6경주는 역시 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한빛나라 중심으로 뭐 7번의 드래곤 빌리지, 8번의 그리핀, 1번의 러블리 키엘린 또는 뭐 골고루 또 팔려 있는데 야 정말 오늘 편중 가장 난해한 게임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총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변수가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복병은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일단 외곽이 14번마 돌진이라 마필. 지난번에 역시 1400.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돌진은 단거리 추인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 1400으로 내려오니까 뭐 어쨌든 3차까지 올라오면서 걸음 변화를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1300으로 경주거리가 더 줄었죠.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돌진이 1차적인 가지마가 되고 두 번째는 3번 산타마리입니다. 이 산타마리라는 마필도 부담 중량은 4.5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그동안 혼합 3군에서 뛰다가 이번에 이제 강군이 돼서 4군으로 내려간 조건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거리가 줄어도 적정거리로 내려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마필도 역시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1800이나 이런 경주에서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1300이라면 산타마리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있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6경주 뭐 뻥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액면상 2번만 한빛나라가 좀 낫고 뭐 8번 그리핀, 13번 플레이캣 다 괜찮은데 뭐 전부 다 자신을 할 정도의 마필들은 아니고 저도 복병만 두 마필을 보는데 첫 번째 복병은 바로 9번만 아르고 임팩트 9번만 아르고 임팩트가 되겠습니다. 52주 만에 거의 1년 만에 복귀하는 그런 마필인데 안병기 주교사 복귀 전에 맞춰가지고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 마필이 올 2월달에 3개월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했을 때 기습적인 선행으로 입상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백기를 가지고 때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난다. 상태 자체도 나름
공백 있는 말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9번마 아르고 임팩트도 충분히 터트릴 승리 여건이 되고 또 한 마필은 바로 10번마 퍼펙트 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3월 6일 경주 때 선행 가서 퍼졌고 직전 경주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경주 전개했는데 분명 조금은 더 있는 마필입니다. 빈기비에서 박으론 기술 교체가 됐다는 점 때문에 10번마 퍼펙트 리즈도 터트릴 수 있다. 터진다면 9번, 10번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르고 임팩트가 거의 뭐 안병기 조기사가 정지당한 지 1년과 거의 뭐 같은 귀를 같이 하네요. 그렇죠. 그 말도 질병도 보니까 질병도 거의 없더라고요. 복귀 무대 같이 하자고 그냥 일부러 또 예전에 안 되고 3개월 쉬었다가 바로 한번 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네요. 뭐 작년 2월달에 또 한번 승부를 걸어가지고 얘도 가면 선행 가겠는데요 이거. 산을 가려고 해도 못 가. 산은 못 가죠. 그러니까 1년 쉬면서 마필이 얼마나 또 힘이 찼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참 그래도 안병기 조기사는 또 아르고 임팩트 보면 유한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두고 동병상련 뭐 이렇게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2번도 못 믿어요. 지금 뭐 정말 이게 또 경주 거리도 좀 부담이 되는 조건이고 이제 뭐 7번 드래곤빌리 앞선도 정말 지저분하네요. 네. 7번 경주는 뭐 좀 터진다면은 뭐 3번의 산타마리라든지 뭐 9번의 아르고 임팩트, 10번의 퍼펙트 리제제, 또 14번의 돌진 이런 뽑병들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될까 싶습니다. 자, 예전 7경기입니다. 국산 사고는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기는 이제 3번의 이광사석이랑 7번의 당대 챔피언 두 마리가 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광사석 확실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급했으면 휴양했습니다만 사이즈는 제일 좋지 않느냐? 그렇죠. 바로 입성하더라고요. 예. 승문전인데 뭐 1200이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능력 발휘를 해냄에 있어서는. 그리고 당대 챔피언도 물론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긴 해요. 뭐 이 마필도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 유리한데 저는 같은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면 저는 9번과 덕사모가 더 낫다고 봅니다. 덕사모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역시 승문전 또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마필도 뭐 줄어든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기본 사이즈는 7번 당대 챔피언보다는 저는 센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3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 능력만 접전격입니다. 지금 보여준 걸음보다는 보여줄 걸음들이 훨씬 더 있는 상승세 신마들인데 3번 이광사석, 7번 당대 챔피언, 9번 덕사모 여기에 12번마 비욘드 리미트까지 네마필이 좀 낫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중에서 배팅의 축은 저도 3번마 이광사석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승문전이지만 기본 사이즈나 뭐 뚝심, 직전 경주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근성을 보였고 기본 사이즈가 세기 때문에 3번 놓고 후차가 현장권에서 고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3번 이왕사석 뭐 전개상에는 또 뭐 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빼기가 힘든 조건 같고 앞선권 구도에서는 이제 9번의 득사모 뭐 두 마리 일단 뭐 3번 구모 두 마리만 좀 더 강수를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8경주 김태형 기자 드린 느낌이네요. 혼합상군의 최대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3번의 성자환의 중심으로 배당판 하나 돌아갑니다. 이긴 7번의 픽스타임 내지는 이제 9번의 나이트 아웃 언더타운 인기 만권인데 박영 교수는요? 일단 뭐 저는 3파전이라고 봅니다. 뭐 승부전을 갖는 7번 픽스타임도 상세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승자한해 같은 경우는 3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단독하는 걸 치고 나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9번은 나이도 아웃 온더 타운이라 마필도 뭐 지난번에 초반에 좀 무리한 레이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자들 팀에서 3차까지 버텨내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3번 9번 막곤이 기본 막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는 걸음 자체가 최근 가장 좋아지고 있는 상승세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일단 물론 복승식도 공략하겠지만 저는 쌍승식 쪽에 좀 더 초점을 잡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승까지도 상당히 유력한 그런 마필이 생각보다 쌍승식 배당은 좋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쌍승식을 주력으로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열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복성식은 특히 뭐 3번의 승자환희가 대가리 친다 부정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얘를 뒤로 돌리고 다른 말고 연결시킨다면은 복승은 모르겠으나 쌍승은 굉장히 짭짤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포인트가 있는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기도 되고요.
자, 구경주 국산 상무에 1,800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신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4번에 호위무사, 6번에 골드웨이브, 또 8번에 가야스타트까지 골고루 잡혔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 신바는 이제 후보 가야죠. 일단 뭐 24랑 부담은 있고 또 10주에 공백을 가져왔지만 52kg의 부담 중량 정말 유리하고 문제는 이제 승부를 치고는 편성이 너무 약해요. 상대적으로 또 장거리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다른 마필들의 능력 발휘를 해내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저는 뭐 후자권도 6번 골드웨이브가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18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마필과의 경쟁에서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6번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구경주는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뭐 여건이나 능력을 본다면 1번마 신바가 여기서 가장 유력세는 맞습니다.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걸음 자체도 훨씬 더 있게 좀 걸음도 계속 늘었고 마방 기대치도 좀 높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뭐 부담도 좋고 상대도 괜찮은데 10주간의 공백기입니다. 왜 쉬었냐? 구절 쪽에 팅팅 부어가지고 이 구절 그런 상태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구절이 가라앉기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뭐 지금은 부은 상태는 다 가라앉았는데 안쪽 진짜로 구절에 부어가지고 가라앉긴 했지만 그 안쪽에 진짜 뼈 같은 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추는 아니라 보여주고 호위무사 역시 직전 경주 심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고 고질적으로 끄는 악벽이 약간 교정이 되면서 막판에 거의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끄는 말이 1800으로 늘어난 거의 그리고 끄는 악벽은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1사가 됐겠는데 1사 두 마필 다 장담 못하고 어부지리성이라면은 이번만 파티레이너입니다. 마필 자체가 세거나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선행 가능성 단독선행 나갑니다. 단독선행 나가는데 일본 신바나 호위무사가 뭐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못 올라온다면은 어영부영 버틴다면은 이번만 파티네가 아니겠느냐. 무리할 경주는 아니고 가볍게 단독선이 나가는 이번만 파티네를 노려보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마필은 그래도 6번의 골드웨이브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난 2월 달까지만 해도 별 게 없었는데 지난번에 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전개상도 안 좋았거든요. 또 이 말 자체도 원래는 또 장거리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월 달 들어서 완전히 또 날씨가 좀 풀리면서 골드웨이브가 거의 뭐 정상 컨디션이 돌아가. 이 마필은 시장에 보시면 여름철, 뭐 봄, 여름, 가을까지 정말 잘 돼요. 겨울철에는 좀 못 뛰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저는 뭐 6번의 골드웨이브를 좀 더 세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10경주 혼합일군에 1800으로 들어가는 신승원의 또 후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액면 배당판은 이제 1번의 아름다운 동행을 중심으로 이제 7번의 바다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3번의 실버프, 6번의 베스트가이가 좀 잡히는데요. 자, 박연 교수님. 혼전이 있죠. 전반적으로 되는 마필이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8번마 한금 비율이 관심 마필입니다. 그동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우위를 통해서 마필의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살아난 그런 걸음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역시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뭐 1군의 뭐 편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했다면 뭐 8번 한금 비율도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도 충분하고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8번 한금 비율을 좀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1번마 아름다운 동행을 인정합니다. 뭐 직전 1군 승군전에서도 상당히 뚝심 있는 걸음 능력 발휘를 했고 부담이 56.5로 늘긴 했지만 보여줄 걸음이 좀 더 있는 마필이라서 1번마 아름다운 동행은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 그런데 후차권은 뭐 단독선에 나가 3번마 실버울프 동반자의 5번마 동반자의 기적 6번 베스트가이 7번 바다질주 8번마 황금비율까지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배팅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6번마 베스트가이가 아니겠느냐.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은 마필입니다. 늘어난 1800거리가 약간은 불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보여줄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번, 6번 막권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7번의 바다질주도 뭐 문세영교수 안전교체 된 김에 뭐 17만 원께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는 배팅의 축은 따로 있다. 그 중심으로 일단은 의외로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저는 종합지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한번 승부를 걸어가 보내지 않겠느냐. 어쨌든 숨어있는 말 한 마리를 노리고 한번 과감하게만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1경기는 박남기 위원의 또 후반 승부처 혼합이근의 1400으로 나와 있고, 자,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8번의 와우캣 최근에 아주 뭐 강구미에서 선전을 해주기 때문에 강하게 잡히는데, 8번을 중심으로 1번의 안양 타이거라든지 4번의 뭐 강호시대 내지는 12번의 클리너스타 골고루 잡히는데,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상승세 능력마들 그리고 1400이라는 거리가 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8번마 와우캣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꺾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몇 번 꺾었다가 와우캣 개망신만 당했습니다. 맨날 선행 가서 꽂히는데, 직전 경주도 컨디션 자체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선행 가서도 버텼습니다. 자, 지금 1400으로 늘어나는 거리, 저는 또다시 한번 와우캣을 꺾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와우캣이 무너져 준다면은 선의권에서 1번마 안양 타이거, 여기 4번마 강호시대, 9번마 천년의 기쁨, 10번 브레이크아이저, 12번 크림스타, 이런 마플들이 선의권에서 올라올 텐데, 그 중에서 저는 인기 맞으면 1번마 안양 타이거가 윤세영 기수의 1번 게이트라면은 가장 낫지 않겠느냐. 1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빵당이 외출입니다. 이번 경기는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와우캣이 1400으로 늘어나서 부담중량도 늘어났고, 또 센스카이가 또 발이 빠르기 때문에 선을 가긴 가더라도 좀 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뭐 사실 와우캣이 입상 여부가 중요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와우캣이 뭐 버텨내면 선에 가서 뭐 중배당 먹는 거고, 와우캣이 빠지면 정말 고배당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뭐 유리한 마필, 거기다 컨디션까지 좋아진 복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와우캣을 제외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노려가는 1400 단거리 경주를 노려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의 센스카이랑 7번의 주얼리 파트도 좀 빨라가지고, 그렇죠. 또 직선이 좀 길기 때문에 자칫 또 와우캣이 좀 오버를 해서 선행을 간다면은 좀 변수가 되겠는데요. 되죠. 어쨌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3년차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와우캣이 일단 이제 드디어 좀 고비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안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은 좀 다른 말을 좀 배당이 있는 쪽으로 한번 노려가는 게 어떨까. 또 그 중심에 또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경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번 주도 편 여러분 부디 근성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